저번 기획서 과제 중 하나였던 홍콩 봄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신 성인수 작가님의 인터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작품을 감상하고 이 인터뷰를 보는 것이라면 좋겠는데요. 아직 보지 못한 친구들은 전시가 마무리되기 전에 한번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동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콘텐츠학과 학생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독립만화사를 운영하고 있는 인수인중 코믹스의 대표 성인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자칭 만화계 최고 미니어 교수라고 하시는 김한재 교수님의 초대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요즘 진행하고 있는 홍콩봄 초단편 만화 온라인 전시에 관련된 리포트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저희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와 또 어떤 프로젝트에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인수인중 코믹스는 2014년도에 설립된 1인 만화 콘텐츠 회사였습니다. 첫 작품인 웹툰 세 번째 삶을 일본에서 연재하고 나서 작업의 방향을 독립출판 만화 쪽으로 좀 선회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바로크라는 독립출판 만화를 기획 및 출판하고 있고요. 또 팟빵에서 들으실 수 있는 팟캐스트로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런칭 방송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팟빵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웹툰 인사이트에서 에디터로 활동하고 계신 이재민 만화평론가님과 함께 만화 읽고 쓰다라는 콘텐츠를 매년 출간하며 만화 비평 분야에도 지속적인 출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합정동에 위치한 아크에이시라는 곳에서 홀로 서는 만화 수업을 열고 있습니다. 또 여러 업체들과 여러 가지 전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부천국제 만화축제 운영위원으로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또 작년에는 독립만화 온라인 플랫폼인 사이드비를 오픈해서 국내에서 발간되고 있는 독립출판물 중에 좋은 작품들을 입고해서 판매한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innco.kr이라고 저희 인수인중 코믹스 공식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접속해 보시면 모두 아카이브 되어 있으니까 독립출판 만화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저희가 홍콩봄 초단편 만화 온라인 전시회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개개인은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11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10월인가 11월쯤에 이제 비무장 상태의 홍콩 시위자에게 홍콩의 교통경찰이 권총을 사격하는 그런 일이 저격을 하고 사격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죠. 공권력은 늘 최소화되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활용돼야 된다고 믿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고서 지켜야 하는 선을 넘었다는 판단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평소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던 이재민 만화평론가님께 상의를 드렸고, 온라인을 통해서 단편 만화 전시를 진행해보자는 아이디어를 이재민 평론가님이 내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인 이 상황에서 만약 오프라인 전시를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는 코로나19를 생각하며 온라인 전시를 기획했던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홍콩에서 날라온 소식들이 모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 온라인으로 업데이트해야 홍콩의 시민들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라인 전시 그리고 한글 버전뿐만 아니라 영문으로도 준비를 하자는 기획을 초안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평소에 제가 발품을 팔며 알고 지내는 만화 작가님들, 그리고 사이드비를 통해서 작품을 입고하게 되어서 알고 있는 작가님들 등을 통해서 메일을 돌리고 또 개별적으로 접촉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총 16명의 작가님들이 함께 원고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고 작업과 전체 기획을 끝내고 나서 이제 작가님들의 원고료와 사이트 구축 비용 등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 문제였는데요. 저희처럼 인디 코믹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그래서 평소 친분을 두고 있던 텀블벅 측과 만나서 관련된 프로젝트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고 좋은 취지의 프로젝트이니 도움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러고 나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처음엔 이 펀딩이 계획대로 이제 자금 후원이 들어오면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정확히 코로나19의 31번 확진자 그분이 나오시는 시기에 맞물리면서 정말로 펀딩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중간에.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다 마스크나 손소독제 이런 쪽으로 몰려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걸 소비할 욕구나 생각 같은 것들을 없어지는 것들이 사실이었거든요. 그 눈에 너무 띌 정도로 보였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간에 힘들었고,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좀 했었는데, 다행히 만화판 쪽에서 홍콩에 이제
자제분들이 유학 중인 어떤 만화가분, 뭐 어떤 PD님들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연결되어 있는 홍콩 관련 커뮤니티에 홍보를 좀 해주시고 또 당시에 한국에서는 코로나가 이제 좀 코로나19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 때라서 한국 사람들이 여유가 조금씩 생겼어요. 그래서 후원금이 그때부터 다시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때 거기서 후원금들이 들어오지 못했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무산될 뻔했는데 다행히 펀딩에 성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느낀 점은 평소 자신의 작품을 만드는 일에 공을 들이는 것만큼이나마 주변에 이제 여러 아티스트들을 만나고 서로 작업물을 공유하고 또 서로 필요할 때 돕는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더라도 작업에만 너무 빠져 있지 마시고 이렇게 발로 뛰면서 계속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4월 3일 사이트가 정식 오픈하게 되었고 그 다음 주에 영어 버전도 업데이트하게 되면서 정상적인 오픈이 되었는데요. 처음엔 국내에서 후원해 주신 분들 위주로 공유가 되고 또 한겨레 같은 국내 언론사들만 내용을 다뤄줬는데 어떻게 해서 홍콩으로 흘러갔는지 5월이 되었을 때 홍콩의 뉴스 미디어인 스탠드 뉴스라는 곳에서 저희 전시가 소개되면서 원래 100명 단위였던 페이지 뷰가 3만 5천 뷰가 넘는 폭발적인 유입이 생겨났습니다. 덕분에 정시장에 정말 많은 홍콩 사람들이 한국인의 예술가들에게 감사하다는 홍콩 글을 많이 달아주셨고 덕분에 저희가 처음 기획했던 의도가 성공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콩 사람들에게 저희의 응원 작품들이 닿았으니까요. 지금도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도 홍콩의 미디어 두 곳과 인터뷰가 잡혀 있어서 이재민 평론가가 원래 번역가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인터뷰를 전담해서 맡아서 모두 다 한다고 힘들어하고 계시고 저는 5월 19일까지 이제 펀딩을 통해서 약속드렸던 리미티드 에디션인 이번 전시의 아트북을 만들어야 돼서 그거의 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녹음이 수업을 위한 녹음이니까 좀 도움될 만한 조언들을 몇 가지 드리자면 한국에서 대부분 만화 시장은 이제 웹툰 플랫폼 시장이죠. 그래서 그 시장이 제일 잘 나가고 있고 또 이런 잘 나가는 시장이 산업으로 성장해서 단단한 기둥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웹툰 시장이 커지고 또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기쁜 일이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저희처럼 인디 코믹스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웹툰 플랫폼이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요소들과 좀 다른 요소들을 무게중심에 두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아트페어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작품 제작, 저희처럼 팟캐스트를 운영하거나 여러 만화 강의 등도 진행하고 있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저처럼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작가들을 연결하고 원고료를 구하고 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수익이란 측면에서는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예술활동, 내가 정말 그리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있다 보니까 늘 새롭고 늘 신선한 작업들이 항상 주변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인명사전에서나 보던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그런 삶을 좀 살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영상 애니메이션 학과를 다녔었습니다. 4학년까지 다니고 졸업 작품까지 하고 나서 이제 사정이 생겨서 졸업은 결국 못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니메이션을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는 여러 연출 기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화에도 그것들이 매우 유효해요. 두 분야는 분명 다른 분야이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결되는 지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지금 대학에서 배우고 계시는 여러 수업 중에서 연출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두시면 나중에 영화나 애니메이션, 드라마, 만화 어디든 그 비주얼을 통한 스토리텔링을 하는 분야에 접목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연출이 맞춤법 비주얼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맞춤법과도 같은 것이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란다. 열심히 익혀두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저도 학교 때 배웠던 그 연출의 기초가 있어서 지금 만화 분야로 넘어와서 작업하는 데 있어서 여러 측면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제가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러 분야를 넘나들 때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그럼 김한재 교수님 수업 잘 들으시면서 모두 무럭무럭 잘하셔서 멋진 아티스트가 된 다음에 필드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빌겠습니다. 기회 되면 학교로도 한번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성인수 작가님, 좋은 인터뷰 감사합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